됐네. 그러니까 이 증명 부분에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한번 즐겨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공부해보면 막 다른 문제 푸는 것보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좀 더 재미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예제 1번 증명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고, 쌤이 알려주는 방식으로만 증명할 줄 알면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막 신경 써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 수학과를 쌤처럼 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명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명제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뭐 먼저 책을 한번 간단하게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명제라는 것은 명확하게 이제 제시가 된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것이 제시가 돼야 되냐 하면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어. 자, 정재민 선생님은 성격이 좋다. 이러한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던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생님 선생님 성격이 좋다.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닌데요, 저랑 성격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주관을 가지고 대답을 해서 이렇게 참과 거짓이 또는 뭐 예 아니요가 불분명하게 나오는 문장은 명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게 명제냐? 정재민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다. 이렇게 문장을 던져주면은 난 쌤은 다 수학쌤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다 저를 수학 선생님으로 알지 체육 선생님으로 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명제 같은 것을 명확하게 대답이 가능한 문장 해서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처음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당연히 수학 그 내용이니까 식이 관련된 것도 나오겠죠. 네, 이런 것을 우리는 명제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쌤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1학기 때도 그 언급은 했었어요. 언급은 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랑가는 모르겠지만 정의와 정리를 구분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학에서 이름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여러분이 나한테 쌤 이름을 왜 이름이 정재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쌤은 할 말이 없죠. 쌤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반박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름 같은 거, 그러한 것들을 정의라고 부르고, 정리는 뭐냐면 정의를 통해서 예전에 수학자들이 이미 증명을 해놓은 거야. 그 또 다른 문장을. 그래서 그 정리들을 마치 정의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미 증명이 다 된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정확한 그 문장은 뭐냐면 정의라는 것은 동그라미 2번처럼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약속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의 자체는 사실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럴 수는 있잖아. 정의가 잘못돼서. 그쵸? 체계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유클리드와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클리드랑 비유클리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봤을랑가는 모르겠지만 유클리드 기하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각형, 사각형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피타고라스 그것도 대표적인 유클리드 기하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고 사각형 내각의 합은 360도. 우리는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뭐냐면 말 그대로 B가 이제 부정의 뜻이잖아요. 그 유클리드 기하학이랑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개념이 들어가려면 뭐가 포함이 돼야 되냐면 시공간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간이 좀 이그러지거나 찌그러진다면 나는 분명히 직선을 그었는데 이게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근데 그 막 비유클리드 기하학 더 깊숙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머리 아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기존에 있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런 상식상의 유클리드 기하학을 완전히 부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커지거나 작아지게 돼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여러분들. 한 200년 됐나?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살아 있을 때 이제 나온 건데, 가우스는 기존의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안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수학자들한테 타깃이 되기 싫어서.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좀 젊은 3명인가? 2명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논문으로 발표를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가우스의 추측대로 그 두 사람은 진짜 매장당할 정도로 엄청난 비판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대표적인 선구주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인정을 받고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근데 뭐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사실은 정의 자체를 부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의는 그런 겁니다. 말 그대로 정한 거. 그러니까 지금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조차도 이제 정의로서 정한 거죠. 오케이? 그리고 정리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요 동그라미 4번. 자, 참임을 증명한 이러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용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이 된 문장이라고 좀 짧게 기억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지금은 좀 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얘가 정리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정의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하거나 이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참임을 설명해야 돼. 오케이? 근데 뭐 무조건 사실 참임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짓임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증명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쌤이 만약에 뭐 편집했으면은 동그라미 3번과 4번 위치를 좀 바꿨을 것 같네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은 용어 알겠죠? 오케이? 그다음 범위 들어왔고 경환이가 안 들어왔나요? 오케이. 범위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문제 1번 한번 보죠. 명제가 어떤 건지. 자, 필기하셨죠? 지우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 보면 자, 다음 중에서 명제인 것을 모두 찾고 그것에 이제 참거짓을 판별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인 것도 명제예요. 거짓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알겠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10은 5의 배수이다. 어때요? 참하고 거짓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네, 바로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제가 맞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어때요? 루트 성질을 알고 있으면 이거는 틀린 거는 뭐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제 봤네요. 미안합니다. 채팅창을 이제 봤어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어때요? 100은 큰 수이다. 뭐 100은 큰 수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쵸? 근데 사실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참거짓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명제가 아닙니다. 미안해요. 됐지? 그 다음에 삼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내가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예시를 들기는 했지만 사실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는 다 이제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 제외하고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쌤한테 비유클리드 기하학 얘기를 들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참이죠. 180도인 거. 그래서 명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예제 1번 하고 예제 2번 증명 문제가 있는데 쌤이 예제 1번만 해줄게요. 예제 2번은 여러분들 좀 스스로 할 시간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한번 예제 2번은 내가 따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제 1번 먼저 할게요. 근데 이제 예제 1번을 할 때 일단 여러분들이 선행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홀수와 짝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짝수 홀수 정의 알아요 혹시? 아나요? 혹시나 알고 있는 친구는 채팅창에 써봐 주세요. 짝수와 홀수 정의. 그래서 맞으면은 쌤이 세택에 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수의 정의는 뭐냐 하면 DEF라고 쓴 건 정의라는 뜻입니다. definition에서 앞 글자만 쓰는 거예요. 짝수의 정의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것입니다. 이거 1학기 때도 쌤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줬었어요. 생각나니? 야, 누가 한 명 썼어. 이야, 똑똑하네. 정지 똑똑하다. 그 다음 홀수는 뭐냐 하면 이제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것. 네, 요게 홀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의를 갑자기 왜 얘기했냐 하면요. 지금 예제 1번처럼 이렇게 증명을 하려면 이런 정의들을 사실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로 이게 지금은 글로 쌤이 풀어서 썼잖아요. 근데 이 수학에서는 증명을 하려면 수학적인 기호와 수식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뭐 글로만 증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수식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예제 1번 같은 경우에도 쌤이 수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한 거고. 그러면 짝수는 여러분들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능해요. 짝수는 2K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가 정수예요, 여러분들. 0, 1, 2, 3, 4뿐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2가 짝수고 4가 짝수인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0도 쌤이 1학기 때 뭐라고 했죠? 짝수라고 했죠? 2로 나누면 나머지 0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어때요? 2로 나누면 나머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수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음수 쪽하고 사실 0은 뭐 짝수 홀수로 크게 다루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몰라도 되지만 근데 뭐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1학기 때도 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혹시나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요거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짝수는 이렇게 2K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홀수는 어떻게 표현하냐? 홀수는 2K-1 또는 2K 플러스 1, K는 정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사실 알고 있어야 이 예제 1번에 증명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K 플러스 1 또는 2K 마이너스 1을 그냥 상식상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정의로서 홀수와 짝수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 외우는 거랑 여러분들 똑같아요. 단어를 알아야 뭐라도 하죠.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두 홀수의 합은 짝수이다 라고 이렇게 문장이 주어 부분하고 서술 부분하고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두 홀수를 쌤이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홀수, 자, 2m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m
n은 정수. 그러니까 m과 n이 똑같은 정수는 아니에요. 똑같은 정수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홀수를 선택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합은이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 봅니다. 이렇게 더해요. 그러면 얘가 짝수가 되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짝수가 되려면 우변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돼요? 짝수는 2의 배수의 형태로 나와야 된다고. 맞아? 그래서 여기가 2의 배수의 형태로 나오면 증명 끝이에요. 의 형태 이렇게. 그러면 증명 끝입니다. 그러니까 2의 배수의 형태라는 것은 2 곱하기 뭐 이렇게 괄호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나오면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우변이 좌변 두 홀수를 더했는데 2의 배수의 형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좌변 계산해보면 2m 더하기 1, 2n 더하기 1이고 그치? 그러면 얘는 2m 더하기 2n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에 m 플러스 n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는 2로 이렇게 다 묶는 게 가능하죠.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이 형태 지금 어떻습니까? 2 곱하기 어떤 정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얘도 m도 정수고 n도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 더하기 1 한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정수가 되니까.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2의 배수 형태가 됐죠? 그치? 따라서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기 때문에 짝수가 되는 겁니다. 홀수 두 개를 더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넘어갈 때를 보면은 지금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식에서 두 번째 식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떤 걸 썼죠? 교환 법칙 썼죠. 원래는 이렇게 근거 다 써줘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요 세 번째로 갈 때는 뭐 썼습니까? 인수분해 썼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갈 때도 인수분해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실습 체계에서 알고 있던 교환법칙, 결합법칙, 인수분해, 뭐 곱셈공식 이러한 개념이 만약에 없었으면은 이러한 증명은 다 불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제 2번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물론 뭐 식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예제 2번은 내일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할 시간 좀 주고 지우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두 홀수의 이번엔 곱이니까. 그럼 곱해가지고 2의 배수 형태로 나오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조건과 진리 집합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말 그대로 되게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사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정해질 때 이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 참 거짓이 정해진다라고 했는데 저기 뭐야 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쌤 명제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명제라는 것은 참 거짓이 판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것은 이 조건의 문장에 의해서 이 어떠한 문장에 의해서 참 거짓이 정해질 때 그 문장을 조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면은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어떤 조건이나 이렇게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 여기서 포인트는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진리 집합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참이돼야 돼요. 알겠죠? 진리 집합 얘기는 쌤 집합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한 번 언급했었어요.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을 때 조건제시법 뭐 방정식 형태로 막 이런 거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x바 x-1 x-2는 0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치? 그러면 A집합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때 1, 2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 쌤이 한번 이거 그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x들만 모은 것을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라고 쌤이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요?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지금이라도 알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진리집합입니다. 참인 거. 그러면 스크린샷 찍고 바로 문제 3번 해볼게요. 문제 3번 보면은 여기에서 진리집합 구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 조건제시법 형태로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조건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에 있는 그 중괄호 안에 있는 그 문장 있잖아. 그 바 다음에 있는 거 그게 조건이에요. 필기가 너무 빨라요? 잠깐만. 2번만 넘어가면 안 되겠냐? 다음에 시간 드릴게요. 죄송해요. 시간이 살짝 부족해서 그래 지금. 해야 될 거 많은데. 그 필기 지금 이제 천천히 좀 할게요. 자, x는 10 이하의 짝수. 그러면은 얘가 조건이거든요. 그 조건제시법 오른쪽 바 오른쪽에 있던 거 그거. 그러면은 x를 한번 찾아보면은 2, 4, 6, 8, 10 이렇게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진리 집합을 구하라며. 그지? 그래서 말 그대로 집합이기 때문에 뭐 중괄호를 하고 2, 4, 6, 8, 10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30의 약수도 마찬가지예요. 30의 약수가 뭐가 나오죠? 1, 2, 3, 5, 6, 10, 15, 3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치? 그러면 집합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1, 2, 3, 5, 6, 10, 15, 3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필기하십시오. 어이씨 이거 다 못하겠네. 될라나? 지울게요. 부정입니다. 별표. 이 부정에 대해서도 쌤이 여러분들한테 1학기 때 한번 언급했었는데 생각나요? 남자의 부정은 뭘까요? 이거 생각나? 그 여자의 부정으로 할까? 여자의 부정은 뭘까요? 그때 몇몇 학생들이 남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여자의 부정은 여자가 아니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라고 해버리면 어떤 사람들이 좀 불만을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물론 뭐 되게 이태원 이런 데 가면은 좀 많이 허용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사실 쌤도 게이는 아니어서 사실 좀 그 성별은 신체적인 성별은 남성이지만 근데 이제 마음은 안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부정이라는 것은 그 반대되는 반대라고 생각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술 부분에 not을 붙인 게 부정입니다. 서술부 부분에 아니다 그 부정을 그 not을 붙인 게 부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떠한 조건 또는 명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요게 뭐 부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자의 부정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부정은 여자가 아니다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호로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not P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읽을 때는 not이라고 읽어요. 요거 no 아니에요. not이에요. 가끔씩 no라고 읽는 친구들이 있던데. 됐죠? 근데 이제 이러한 조건 또는 명제로 표현할 때는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여기 이제 집합으로 표현을 해놨죠? 집합의 형태로. 집합의 형태로 표현할 때는 요 not P인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문자 P로 쓰고 이렇게 compose 쓰면 됩니다. 여집합으로 표현합니다. 집합에서는 여집합이에요. 그리고 대문자로 써야 돼요. 알겠죠? 표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명제 조건 이런 거랑 집합이랑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는 쌤이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표기 다 하셨어요? 지울게요. 문제 4번 하겠습니다. 문제 4번 보면 다음 조건에 부정을 말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치? 그러면 부정이면 여기 서술 부분,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서술부 하면은 이 부분까지겠죠.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보시면 돼요. 그냥 난만 붙이면 돼요. 난만.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 녀석을 만약에 P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 P는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면은 얘를 이제 P라고 해볼게요. 조건.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not P는 완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X는 마이너스 3 미만이다. 그러니까 등호가 있으면 등호 없애버리면 되겠죠. 이해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니? 오케이. 지울게요. 문제 5번. 얘는 이제 부정 얘기하고 참거짓 판별까지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또 1학기 때 부정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한번 얘기했던 게 뭐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예를 들어 그건 역이다. 미안. 취소. 그러니까 역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렇게 주어 부분하고 서술 부분 이렇게 바꾼 거 있잖아요. 그거. 근데 부정은 아닙니다. 자, 부정을 얘기를 하고 참거짓 판별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5는 소수이다. 이거 부정은 어떻게 될까요? 5는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지? 그러면 원래 명제는 어때요? 원래 명제는 참이에요. 5는 소수니까. 그치? 근데 부정인 저 명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는 소수가 아니다? 틀렸죠? 그래서 거짓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원래 명제와 그 부정인 명제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원래 게 참이면 부정하면 거짓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부정을 하면 2 더하기 3은 5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명제는 뭐였죠? 거짓이었죠? 2 더하기 3은 5가 맞잖아요.
그쵸? 근데 5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근데 부정을 취하니까 2 더하기 3은 5이다 라고 문장이 바뀌었죠. 그러면 참이 문장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됐어요? 필기하십시오. 그 다음 지울게요. 문제 6번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보면 전체 집합 U가 7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U를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 1, 2, 3, 4, 5, 6, 7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가 된 게 다음 조건에 뭘 얘기하고 부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보죠. 먼저 부정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x는 6의 약수가 아니다. 네, 요게 부정이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쵸? 원래 문장은 P는 얘가 되는 거고. 그러면 P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P는 6의 약수여야 되잖아. 그래서 1, 2, 3, 6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근데 not P, P의 부정은 6의 약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집합으로 표현하면 P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그치?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 3, 6을 제외한 나머지 4, 5, 7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 부정의 진리집합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얘가 됩니다. 부정의 진리집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됐지? 그 다음에 괄호 2번도 바로 풀고 필기할 시간 줄게요. 요 원래 문장을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인수분해 되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하면 이렇게 하면 되네. 그래서 얘를 이제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2와 4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근데 이 P의 부정을 구하는 거야. 부정이라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이 안 되는 거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게 not P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녀석의 부정은 P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2, 4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을 싹 다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 3, 5, 6, 7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 돼요. 부정은 얘가 되는 거고. 필기하십시오. 됐나요? 그래서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이제 좀 지울까요? 지워도 돼? 지울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 여기 표현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게 뭐냐면 여기 명제 2번 오케이? 요 명제 2번 하고 그 다음에 요 표현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사실 여기 그 부정 얘기하고 진리집합 구하는 거 방금 전에 쌤하고 같이 해본 거랑 완전히 똑같거든요. 근데 기호가 조금 더 복잡해요. 우리 방금 전에 푼 것보다는. 근데 막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풀 시간 조금 드리는 거고 정답은 내일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수업 때. 알겠죠? 내일 수업은 저기 수업 공개 시간이라서 여기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쌤이 직접 이렇게 수업하는 거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